1대1로 계획이 중국 자체의 부채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대1로는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모두 아우르는 물류 인프라 계획입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저개발 국가에서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는 아프리카의 사례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스리랑카에서 1대1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반도타라는 항구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정부가 차관을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자 2017년 7월에 와서 이 항구를 99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인도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여국의 고통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에게 1대1로가 어떤 리스크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1대1로에 거대한 자금을 투입한 중국이 그 투자 회수가 잘 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투입해야 될 현금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리스크에 대한 예상입니다. 현재처럼 미중 무역전쟁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는 중국 사정, 그리고 건전하다고 할 수 없는 중국 금융 시스템을 감안해 보면은 1대1로에서도 중국은 그들이 노리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언론 채널 뉴스 아시아에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자는 미국 MIT 대학의 경제경영학 교수입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실성 있는 분석을 했는데 그대로 예상을 따라가 보면 중국 경제는 미국에 의한 무역전쟁에다가 1대1로로 인해서 생길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될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세계를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중국과 그들의 인민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미련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평에서는 중국 경제가 침체를 하면서 1대1로의 속도, 범위,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이 부채 함정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 위험이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위험이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 리스크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는 한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1대1로에 돈을 대는 중국이 거액을 차입한 국가로부터 거꾸로 받을 리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은행으로부터 $100를 대출받으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1,000,000를 대출받으면 은행이 더 큰 문제라고 한 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빌려주면 많이 빌려줄수록 빌려준 사람이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차입을 한 국가들이 부채를 재조정해 달라거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가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중국의 철도 프로젝트의 예산 축소를 요구를 해서 거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으로 타결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다루었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1대1로의 아이디어가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인데 인프라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증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국 자체가 그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에서 회수도 되지 않고 경제 성장도 속도가 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는 1대1로 파트너 국가 중에서 정치 불안, 경제 불안이 있고 그래서 채무 분리행 위험이 있는 국가가 있다는 것인데 이 사례로 파키스탄을 꼽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생겨도 그것을 활용할 인적 자원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프라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 모범 사례가 되는 마샬 플랜과 비교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샬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의 재건을 도우기 위해서 미국이 제공한 원조입니다. 유럽은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즉 인적 자원이 있었던 것인데 1대1로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가 많고 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간 부분의 자금 배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고 금융을 국가가 이끄는 곳에서 투자 재원을 정부의 의도에 따라 1대1로에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나면 민간 부분에 가야 될 자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민간 부분은 이미 세금 부담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금 조달까지 부족해지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정부가 금융에 대해서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중국을 철수하는 것이 이어지면 중국으로서는 힘든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한국, 일본 기업들의 이름을 들어서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야심차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와 결합되어 있었던 것 때문인데 이제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가 부문이 강력하고 이상비대한 것,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경향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와의 결합이 약해지면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이 그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시진핑은 2013년에 이 계획을 1대1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했는데 국제적인 우려를 감안해서 슬그머니 전략 즉 스트래티지를 빼고 계획 이니셔티브라고 바꾸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중국에 현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가 그러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면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부터 요소에 그들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들이 야욕 때문에 저지른 계획이 그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묶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우리로서는 안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집권 7년을 채워가고 있는 시진핑인데 헌법에서 임기 제한 조항까지 폐지를 해서 야심을 보여준 그입니다. 중국 국내와 해외에서 근육질에 혈기왕성한 힘을 과시를 했는데 즉 북한 핵의 배후가 됐다든지 이란, 베네수엘라 등 불량 정권에 대한 지원, 티베트나 특히 위구르인에 대해서 가혹한 인권 탄압, 홍콩 사태 등을 모두 포함해서 스스로 야심으로부터 부메랑을 맞을 것 같습니다.